이번 시간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데,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지금 그 부동산을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보통은 지금 명도 소송이 맞는데, 지금 그 경매 절차에서 간이하게 좀 그 낙찰자가 좀 간단하게 지금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그 경매 절차에서 특례를 인정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도명령 신청이라는 건데, 인도명령 신청이 왜 중요한지 한번 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하고 제출해서 어떻게 그 절차까지 집행까지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도명령이라는 게 지금 경매 절차에서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지금 일단 낙찰을 받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잔금 납부 기일을 지정을 해요. 잔금 납부 기일을 지정을 하고, 잔금 납부 기일에 지정을 해서 잔금 납부가 되면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이전을 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이전은 된 상태에서 이제 등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소유권을. 그래서 등기를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그 이제 이제 소송 그 입찰 절차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그 경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명도죠. 명도인데, 이거를 이제 간이 절차라는 게 지금 입찰자한테 가장 유리하게 지금 정해진 절차가 인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인도 명령인데, 인도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보통은 A라는 건물이 있는데 B한테다가 임대차를 줬고, 임대차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종료를 했으면 나가줘야 되는데, 태거를 해야 되는데 태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명도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요. 명도 소송이라는 게 이것도 일단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고 이걸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인도명령, 그 민사집행법에서 얘기하는 인도명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명령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하고, 우리가 이제 그 낙찰받아도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라 그러면 법원에다가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 바로 그 판결문을 결정을 내려줘요. 결정을 내려주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집행관이 보통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상가가 있는데 식당이 한 40평 정도 되는 식당이에요. 식당이라 그러면 그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지금 집행 비용을 예납하고, 그러고 이제 인도 명령 결정문을 제출을 하면 바로 집행에 대한 계고를 여기다가 해요. 계고라는 건 이제 통지를 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집행을 하겠다고. 그럼 이 사람이 계고장을 받고 바로 이제 명도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0평 정도 식당이라 그러면 여기에 보통 한 3, 40명 정도 인부가 붙어요. 3, 40명 정도 인부가 붙어가지고 이 물건을 다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삿짐은 뭐 이삿짐 하면은 한 4, 5명 정도면 될 일을 3, 40명 정도가 인부가 와가지고 일단은 창고를 계약을 해요. 창고를 보통 뭐 경기도권에 같이 나가다 보면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창고예요. 창고인데 창고 업자한테다가 3개월분에 대해서 보관료를 예납을 하고 한 3, 40명 정도 인부가 와서 차에다가 이걸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짐을 다 실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옮겨버려요. 창고에다가.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뭐 순식간에 한 2, 3시간 정도면 40평 정도 식당도 그냥 막 옮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명도 조항이 당연히 있겠죠. 이제 집주인, 여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못 나가는 입장인데, 나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행 인도 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 전이라 그러면, 집행을 하겠다는 지금 확정이 됐다 그러면 어차피 협의하기에도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도 명령이란 절차가 없이 명도 소송으로 진행을 해라 그러면 경매라는 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잔금을 납부하고 그
이것도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1, 2년 정도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걸 또 집행을 하려 그러면 또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입주 기간이나 뭐 내 투자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경매 절차를 갖다가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간이 절차로 특례로 이렇게 인도 명령을 만든 거고, 인도 명령만 이용을 잘해도 지금 명도를 하는데 협의하는데도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거 경매 절차에서 인도 명령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소송하고 일단은 인도 명령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명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일반 소송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려요. 시간 1년 정도 걸리고, 인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내로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인도 명령 대상자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인도 명령 대상자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린 사람인데, 돈을 빌린 사람이면서 집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주라 그러면 이 사람도 인도 명령 대상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항력이라 그러죠. 대항력. 예를 들어서 지금 근저당권이 2020년 1월 1일에 설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 들어온 거는 2020년 뭐 3월에 들어왔어요. 3월에 들어왔으면 이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없는 거죠.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이 근저당권에 대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다 지금 말소를 해주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권리는 없어지는 거. 권리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집주인한테다가 돈을 받으면 되는데, 집주인도 이게 지금 경매로 넘어갈 사정이다 그러면 집주인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명도 저항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 임차인들이나 소유주가 자기 짐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끌어 나가는 걸 보면 눈이 돌아가지고, 눈이 돌기 때문에 막 정신 뭐 말 그대로 막 이상 행동을 해요. 이상 행동을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통상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명도 저항하는 사람을 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문을 잠가가지고 이걸 갖다 시건 장치를 해제를 하려 그러면 집행관도 있어야 되고, 집행관도 있어야 되지만 열쇠 이제 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인 증인 2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2명 정도 일당을 10만 원씩 주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개방을 하고, 개방한 후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인도 명령하고 명도 소송을 비교를 일단 하는 건데, 명도 소송 같은 경우 일반 소송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고, 이걸 또 집행을 할 때는 이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년 정도 기간이 차이가 나니까, 경매에서 인도 명령이 없다 그러면 그게 투자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지금 인도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절차에 대한 특례고, 특례라는 거는 낙찰자를 갖다가 특별하게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차인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해서 인도 명령 대상자가 맞는지 그것만 확인이 되면 경매를 이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도 명령을 일단 이렇게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인도 명령 대상자가 누군지, 누구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채무자나 채무자 겸 소유자라는 게 뭐냐면, 자기 집을 담보로 이제 자기가 빌리고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저기가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자가 맞고, 두 번째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대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강제 집행에서 그 강제 경매에서 가압류보다 지금 후순위로 돼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인도명령 대상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지금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소액 임차인이라는 게 있는데, 뭐 소액 임차인이라는 게 뭐 서울이나 지역으로 나눠서 일정 금액 이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1,300만 원까지는 배당을 우선순위로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차피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도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지금 그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항력이 있다든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인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전세에 끼고 지금 집을 사는 경우가 있대. 전세가 뭐
1억짜리 집이 7천만 원 전세가 있고 3천만 원만 지급하고 집을 사는 경우가 있듯이,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이 3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게 되면 그냥 전세에 끼고 그냥 내가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입찰 들어갈 시점에 낙찰가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그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못 모르고 인수 7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라 그래가 뭐 서울 빌라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뭐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1억 6천에 낙찰을 받은 꼴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포기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에 이제 내가 입찰가를 썼고 900만 원이 이제 입찰 보증금이라고 이걸 날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권리 문제하고 임대차 관계만 정리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뭐 경매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두 가지, 하나는 권리관계하고 이제 그 등기상의 권리관계 부분하고 임대차 관계가 정리가 되면은 여기서 인도명령 대상자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해 가지고 바로 이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이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권리 분석도 안 됐고 임대차 관계에 대 가지고 정리도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상가라 그러면 연체 관리비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연체 관리비가 상당히 높은 상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입찰을 참가를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연체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내가 인수하는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이걸 아까 얘기대로 지금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를 끼고 산다든가 뭐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만큼 떨어졌을 때 입찰에 참가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또 아줌마들이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인수해야 되는 전세가 7천만 원인데 이 건을 감안하지도 않고 들어와 보니까 혼자 한 명이 입찰자가 들어왔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안 들어가는데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7천만 원을 인수하고 1억에 산다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들어가서 1억 7천에 살 수는 없으니까 어제 보증금에 대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입찰 보증금을. 그래서 1천만 원씩 이제 뭐 말 그대로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기는,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봤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못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관계 부분하고 임대차 부분하고 연체료 관리비 부분하고 그리고 인도명령 대상자고 이렇게 네 가지만, 적어도 네 가지 정도만 체크가 되면 안전하게 경매를 할 수 있고, 뭐 명도하고 이런 문제는 어차피 뭐 실비만 주고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인도명령 신청권에 대해서 먼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신청서 작성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들어가서 법률 정보에서 법률 서식에 들어가면은 인도명령을 쳐요. 인도명령을 여기다 치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가 나오고, 인도명령 신청서를 클릭을 하면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서식이 나와요. 서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일단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 놓고 이렇게 되죠. 지금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지금 9천만 원에 지금 낙찰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해요.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 이제 중개하는 분들이 보통 법무사에 소속이 돼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그래서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을 소개시켜주고, 이 은행에 그 담보 설정한다든가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든가 소유권 이전권에 대해서 이 업무를 이제 법무사가 처리해 주니까 대출 중개를 하게 되고, 대출을 할 때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가지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몇만 원만 받고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도 해주고 제출도 접수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인도명령을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지금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경매를 받는 경우에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살 거고,
돈이 적다 그러면 일단 보통 빌라나 이렇게 빌라를 사게 되는데, 경매의 경우는 반대예요. 왜 반대가 되냐면 이게 대출권 때문에 그래요. 대출권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요. 뭐 KB 시세,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에 대략 지금 8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시세에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억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시세의 80%나 낙찰 금액의 90%에서 이 중에서 낮은 금액, 그러니까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7,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금액, 자기 돈이 그 800만 원하고 취등록세하고 법무비용 이 정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를 선호를 하게 되고, 아파트로 이제 그 낙찰을 받게 되고, 지금 내가 대출을 많이 안 받고 그냥 빌라를 사서 금융 비용을 줄이겠다 그런 경우에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5,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2,400만 원하고 나머지 금액이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보다 본인 돈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빌라를 받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권에 대해서 서식을 작성을 하는데, 신청인은 낙찰받은 내가 되는 거고, 나의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쓰면 되고, 주소, 전화번호 쓰면 돼. 여기까지 쓰면 되고, 피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도명령 대상자, 그 채무자 겸 소유자가 그 집에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인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든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름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법원에다 별도로 하면 되든가, 아니면은 지금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에 경매계라는 게 있는데, 법원 밑에 이제 경매계가 당연히 있겠죠. 경매계가 있는데, 부동산의 경매계라는 거는 법원이 있고, 법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경매계가 있어요. 경매계가 있는데, 경매계를 보면 1개, 경매 1개, 경매 2개, 경매 3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1개라는 거는 법원에서 100건을 묶어가지고 물건 100개 이제 그러니까 경매 사건 100개를 묶어가지고 1개에 배당을 하고, 2개에도 또 100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3개, 4개부터 이제 물건이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개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매 계장이 있을 거고 여기에. 그래서 이 해당 개에 가가지고 내가 입찰자라는 거를 영수증 확인을 해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열람이 가능해요. 열람이 가능하니까, 열람이 가능하면 부동산 현황 조사서라는 걸 받았어요. 여기서 경매를 진행을 할 때 부동산 현황 조사서를 보면 이제 임차인이 나오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일단 그 채무자한테다 내면 되고, 그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가 되면은 이 사람한테 인도 명령이 바로 결정이 되면 이 사람한테 송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청 취지라는 걸 어떻게 판결해 주세요 그 얘기고, 어느 지방법 어디 지방법원 2012 타경은 이제 경매 물건을 얘기하는 거고, 몇 호 부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권에 관해 피신청인은 이제 임차인이나 그 소유자 점유자는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이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그 해당 부동산을 쓰면 되고, 별지에다가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이건 판결이에요. 그래서 판결이고, 신청 이유라는 거는 이거죠. 당연히 뭐냐면 간단하게 내가 이 부동산을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했으니, 어차피 인도명령은 낙찰 받은 후에 잔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매수한 매수인이고, 매각 결정 받아가지고 잔금을 납부했어요. 납부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 피신청인이 점유자나 아니면 소유자나 그 임차인이 이 목록을 나한테 인도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따라서 신청인은 매각 대금일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6월이 지나면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못해요. 이제 그때는 명도소송을 해야 되니까 6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통은 등기할 때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요. 다 그냥 의무적으로. 그래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내로 바로 이 결정이 난다고, 인도명령 결정이. 그러면 여기에서 첨부할 서류는 대금 납부했다는, 어차피 이렇게 돼. 경매라는 거는 소유권 이제 매매하고 다르게, 일반 매매하고 다르게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소유권이 소유자한테 가게 돼 있어요. 등기를 한 날이 아니고. 그래서 대금 납부 확인서 한 통하고 송달료 납부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동일하게, 이것도 재판이니까 그 피고한테 가야 되니까 이제 송달료 납부를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집행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이 이제 그 경매 법원에다 제출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인도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결정이 며칠 내로 나니까 이 명령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정문을 받았으면 이제 그 이유가 또 중요하죠. 중요한 게 일단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인도명령 결정을 받으면 이거를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가 이거지,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은 당연히 내야 되고, 두 번째는 결정문이 그 지금 피고인한테, 그 상대방한테 도달했다는 도달증명원이라는 걸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출하면 되고, 세 번째는 비용을 예납을 하면 집행관이 그 임차인한테 지금 계고를 해요. 언제 집행을 하겠다고. 그 계고를 받은 임차인이 바로 저희 퇴거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협의가 들어가는 거죠. 계고를 하고 나서 집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사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뭐 공실인데 뭐 물건만 몇 개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걸 이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게 낫고,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일부 지금 금원을 지급하고, 어차피 지금 보통 이렇게 돼요. 30평 정도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한 300만원 정도가 예납을 해야 돼요. 이게 비용이 드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다 차라리 주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 기간도 짧아지는 거고 비용은 동일하게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맞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실무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보통 인도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잔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때 법무사에다가 바로 신청을 같이 해서 결정문을 받고 등기가 되면은 바로 이제 입주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경매 실무상에 지금 실제로 해보면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우리는 신청하는 입장이고, 경매 집행관이 나와가지고 일단 집행을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절차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절차를 신청하는데 이제 절차 신청이라는 건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인도명령 결정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후에 이게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문하고 송달 증명서하고 집행비를 예납을 하면은 바로 집행을 해주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계고를 해요. 계고라는 게 이제 피신청인한테다가 그 임차인한테다가 일단 먼저 그 문서로 일단 문서로 송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중간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명도를 시키고,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면 권리관계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경매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고 이제 재사권 행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재사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경매 절차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매가 이제 크게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입찰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거는, 사실상 간단히 입찰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입찰에 대해서 보증금을 준비를 하고, 일단은 권리관계는 이제 등기부로 확인을 하고, 임차인 부분도 현황조사서로 확인을 하고,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게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명도에 대해서 인도명령에 대해 가지고 이걸 준비를 하게 되면, 세 가지만 정리가 되면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나머지 뭐 입찰 부분이라든가 입찰 외에 채권자도 있을 거고 채무자도 있고 있을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별개 그 법률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 이거는 입찰자 입장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만 이렇게 하시면 지금 뭐 명도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명도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시간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혼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 가지고 작성법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나홀로 뭐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액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쟁점이 크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혼자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고맙고, 일단 지금 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을 또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